이거 굉장히 친절한 문제인 거야. 미분까지 다 해줬어요. 문제에서 엄청나게 친절한 거라고.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즉각적으로 답이 나와야 돼. 그래야 문제 풀어. 여러분들이 제대로 개념을 한다는 건 뭐냐면 개념에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그 말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푸는데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거야. 2024 수능 3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이 문제에 필요한 개념을 좀 심도 깊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도 깊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뭐 두 줄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그 두 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 개념을 심도 깊게 잘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줄인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 = a에서 gx가 극값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은 그때 g'a는 0이니? 또는 g'a가 0이면은 gx가 x = a에서 극값을 갖니? 어떻게 되니? 자, gx가 극값일 때 g'a가 0이다? 틀렸습니다. g'a가 0일 때 gx가 극값이다? 그것도 틀렸어요. 양방향 다 틀립니다.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건 제대로 된 수학이 아닌 거죠. 그냥 무작정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많이 했던 행위들을 그냥 기억하고 그게 그 개념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극값 구할 때 그냥 도함수 값이 0 나오는 걸 수도 없이 많이 했었던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극값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자, 그게 정말 위험한 수학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개념을 한다는 건 뭐냐면 개념에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그 말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네가 이런 말들이 나서 문제 풀 때 했었던 행위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 이쪽 방향 발레를 들어주자면, 자, 이렇게 뾰족점이 있어. 이거 극값이야 아니야? 뾰족점이 있어도 이것도 극값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식이 이제 이 gx가 절대값 x 빼기 a라고 해보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뭐 그려졌어요. 여기가 a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극값 맞아요. 애초에 극값의 정의가 뭐야?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자, 그 구간에 있는 어떤 x보다도 ga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러면 이거 극소라고 그래. 그래서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런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미분 불가능하고 가능하고랑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동네 최소값이 극소값이야. 알았어?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극값의 정의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도 극값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a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1이고 a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인 것이니까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 x가 a보다 클 때는 1.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a보다 작을 때는 -1이었다가 a보다 클 때는 +1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g'a는 존재하지도 않죠.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방이 틀렸다고. 왜? 뾰족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뾰족점이 아니라 없고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다. 그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풀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체로 풀리잖아? 왜냐하면 대체로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오니까. 그럼 선생님 뭐 이거면 됐죠. 아니, 어려운 문제는 꼭 미분 가능한 걸로 안 나와. 알았어?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 뭐 거의 무조건 틀릴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 물어본다면. 그래도 대체로 뭐 미분 가능한 건 내겠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 푸는데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 푸는 수준의 문제는 계속 맞고, 원래 못 푸는 수준의 문제는 계속 틀릴 뿐 딱히 실력이 늘지 않는 겁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하면은 맨날 그 수준인 거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쪽 방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도함수 값이, 자, 0이라고 해서 원래 함수가 극값이 나온다. 그것도 뭐 당연히 틀린 것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때 gx가 x 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봐봐. 그렇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자, 이런 형태로 생겼겠죠? 그렇다면은 이 지점에서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는 0인데 뭐 그렇다고 이게 이 극값인 것은 아니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지. 실제로 또 미분한 식을 구해보면은 g'x가 3x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럼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도함수 값이 0 나온 건 맞지만 극값을 갖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은 부호 변화예요. 여기서는 왜 극값을 갖고 여기서는 왜 극값을 갖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극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도함수가 0은 나왔지만 부호가 안 바뀌었어. 플러스. 그럼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극값을 갖겠어요. 그래서 부호 변화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 값이 0 나와도 부호가 안 바뀌어. 그럼 극값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야. 또는 도함수 값이 0이 안 나왔는데도 부호가 바뀐다면 극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극값을 구할 때 무조건 도함수 값이 0 나오는 거 이걸 찾으면 안 됩니다. 물론 대체로 부호가 바뀔 때 0 나오긴 해요. 이거는 0은 안 나왔지만 부호가 바뀌었죠. 그냥 뿅 건너뛰었어. 불연속이니까 이런 게 가능해. 그래서 도함수 값이 0 나오는 건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G'X의 부호 변화의 유력 후보이긴 해요. 근데 0 나온다고 해서 부호가 꼭 바뀌는 건 아니죠. 이거 부호가 안 바뀔 수도 있잖아. 그리고 0이 안 나왔는데도 그냥 부호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 물론 도함수가 0 나오는 것을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푸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해야 해. 그런데 어디까지나 G'X가 0 나오는 걸 구함으로써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자, 그 값을 갖는 것에 유력 후보들을 찾는 것뿐이야. 그런데 실제 그 값을 갖는 녀석이 유력 후보라고 해서 다 그 값을 갖지도 않을 뿐더러 유력 후보가 아니었는데도 그 값을 갖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거기서 추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더 해야 하는 거지 이걸로 뭔가 다 처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어설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자, 추가 조건은 만약에 gx가 상수 구간이 없다면 상수함수 같은 그런 평평한 구간이 없다면 없다는 전제하에서 gx가 극값을 갖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부호가 변화하는 거. 상수 구간은 선생님이 왜 언급을 했냐면은 이렇게 계속 평평하다고 해봐봐. 여기가 a야? 자, 그럼 이거 극소값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극소값 맞아요. 우리 동네 최소값이면 된다고 했잖아. 요 상수함수에서는 모든 점에서 최소이자 최대인 거거든.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면 되는데, 즉 a를 넣었을 때 그때 이 함수값이 다른 거든 뭐 a 자체로든 그것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러면 극소야. 오케이? 그러니까 상수함수도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G'X의 부호가 바뀔 때 gx가 극값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확장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 a에서 fx 함수가 변곡점을 갖는다고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f'A가 0이다. 이거 참거짓 판단 한번 해봅시다. fx가 변곡점 갖는다? f'A가 0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f'A가 0이다. fx가 변곡점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게 뭐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것도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원리랑 이 원리랑 똑같거든. 자, 그래서 제발 개념을 좀 정확하게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계도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줄게요. 오목볼록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하게 바뀐다고 한번 해봐봐. 자,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 중간에 뭐 변곡점이 있었겠죠. 이랬을 때 f'x는 어떻게 되니? f'x. 자, fx가 아래로 볼록해. f'x 어떻게 돼?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증가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답이 나와야 돼. 그래야 문제 풀어. 자, 실제로 접선 그리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뭔가 마이너스였다가 한번 0점 나왔다가 좀 작은 플러스였다가 근데 더 큰 플러스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래서 도함수 값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증가한다고. 자, 그 다음 이제 위로 볼록할 때 도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관찰을 해보면은 플러스였다가 좀 작은 플러스 됐다가 0 됐다가 그렇지 뭐 마이너스 나오고 막 이러고 있죠. 뭐라고 해야 돼?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원래 함수가 변곡점을 가질 때 이제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 극값을 갖겠죠. 원래 함수의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오목 볼록이 바뀔 때가 변곡점인 거잖아. 그렇다면 그때 도함수 입장에선 증가 감소가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다고. 그 다음에 f'X.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도함수가 증가한다? 이게 도함수 어떻게 돼? 플러스가 나오는 거지? 이것도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네. 또 도함수가 감소한다. 그렇다면 이게 도함수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도함수가 극값일 때 이게 도함수는 어떻게 되니? 0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방금 했잖아. 자, 봐봐. gx가 극값일 때 g'x가 0 나와?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때 요 f'이 이게 gx라고 생각해봐. 그렇다면 g'이랑 뭐랑 똑같겠어? f'이랑 똑같겠지. 자, gx가 극값일 때 g'이 0이다? 틀렸다고 했지. 그지? 뭐가 중요한 거야? 부호 변화가 중요하다. 부호 변화. 물론 부호가 바뀔 때 대체로 0이긴 해요. 어디까지나 근데 대체로. 그럼 선생님 그럼 뭐 그냥 대체로인 걸로 하죠 뭐.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건 대체로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쉬운 문제 정답만 낼 수 있는 그 수준의 수학을 하면 안 돼. 좀 우리가 그래도 발전은 우리 고득 좀 받자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죠. 어디까지나 대체로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변곡점이라고 했을 때 이계도함수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 아래로 블록, 변곡점, 위로 블록 할 때 증가, 극과 감소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오목볼록, 변곡점 나오면 맨날 이계도함수만 좀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도함수가 먼저 다이렉트로 나온 다음에 이게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죠? 이계도함수는 좀 간접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야. 그렇잖아. 얘 직접 연결되는 건 얘잖아. 얘는 간접적인 거잖아. 얘가 더 확실하고 중요한 정보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도함수만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걸 또 굳이 이계도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이 어리석은 짓인 거죠.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자, 도함수 선에서 끝내야 할 때도 있고요. 이계도함수까지 풀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둘 다 알고 있어야만 한다고.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오목볼록 변곡이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계도함수 계산을 하나도 하지 않고 푸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곡점을 구할 때 물론 이계도함수가 0 나온다는 것을 활용을 하긴 해요. 그 풀이가 아주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계도함수가 0 나오는 건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원래 함수가 변곡점을 갖는 유력 후보들을 찾는 거야. 어디까지나 후보들이야. 걔네들이라고 다 변곡점을 갖는 지점이 되는 게 아니야. 자, 게다가 그 유력 후보조차 아니었던 것에서 변곡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인 거지. 진짜 막 그걸로 막 이제 변곡점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쯤 알면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참고로 우리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고 했을 때 접선이 곡선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아래쪽이죠. 아래로 볼록할 때는 접선이 더 아래쪽에 긋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접선이 아래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할 때는 접선이 더 위에 있지, 곡선보다. 그렇다면은 변곡점이라고 한다면은 접선이 어떻게 될까? 곡선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변곡점에서 접선을 긋는데 아래로 볼록한 부분에는 그래프 아래쪽에 접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째 위로 볼록한 부분에 접선 그을 때는 어떻게 돼? 곡선 위에 그어질 수밖에 없죠, 접선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은 곡선 아래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가 이게 막 뚫고 지나간다고, 또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뚫접입니다. 뚫접. 접선이 뚫접이에요. 보통 접선이라는 것이 딱 있으면은 곡선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 좀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기억합시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 자, 한번 가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자, 이런 형태의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양수 a에 대해서 곡선 y fx 위에 있는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 gx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함수 hx가 이렇게 있어. 이게 x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 한댔어. 그때 그 an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자, 그럼 먼저 분석부터 해보자. 이때 이 hx가 x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돼. 그렇다면은 x a에서 h 프라임이 어떻게 되어야 되니? h 프라임이 0 되어야 하니? 이러면 망하는 거라고요. 제발 이 정도 졸렬한 수학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h'x가 부호가 바뀐다고. 부호 변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런 꼴이 나오면은 반드시 미분해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윗끝 아래끝 똑같이 되게 00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우리가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거 미분을 해보면 h'x라는 것이 뭡니까? fx 빼기 gx인 것이잖아. 얘가 a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근데 참고로 gx가 뭔데? gx가 fx의 접선이야. 그렇다면 어떤 접선이어야 하느냐라는 거거든. 접점이 a인데 a에서 부호가 바뀌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야. 왜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렇다면 gx 어떻게 있겠어? 이렇게 있겠지. 그죠?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x가 a보다 작을 때 fx가 더 커. 또 x가 a보다 클 때 fx가 더 커.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가 안 바뀌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부호가 바뀐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야. 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막 바뀌어야 되는 거죠. 참고로 H'이 플러스일 때는 F가 크고 G가 더 작은 거고 H'이 마이너스일 때는 F가 더 작고 G가 더 커야 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fx, gx의 대소관계가 뒤바뀌어야 돼. 그렇다면은 이때 gx가 fx의 어떤 접선이어야 되겠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어야 되죠. 자, 여기서 설명했죠? 변곡점에서의 접선이라면은 이 그래프를 뚫고 지나가. 그래서 그래프 아래쪽에 있다가 위쪽에 있다가 또는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바로 x = a가 fx의 변곡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를 양수 크기순으로 나열한 것이 바로 an 수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선 뭐가 나와 있냐면은 f'의 식이 그냥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친절한 문제인 거야. 보통 문제 같았으면은 fx 나온 다음에 네가 막 미분해서 f'을 구해야 되고 하거든. 근데 이미 미분까지 다 해줬어요, 문제에서. 엄청나게 친절한 거라고. 그렇다면 x = a에서 f'x는 어떻게 돼야 되죠? fx가 변곡점이면 f'x는 극값을 가져야 되죠. 극값을 가져야 되지. 그리고 f'x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도함수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함수식 나와 있고 그래프 충분히 그릴 수 있을 만큼 쉽게 알려줬고 그러면은 이거 그래프 그리고 극값만 파악하면 돼. 그래서 이 f'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절대값 sin 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sin x 곱하기 코사인 x를 쓸 때도 있고 마이너스 sin x 곱하기 코사인 x를 쓸 때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것은 대각 공식에 의하여 2분의 sin 2x로 고칠 수가 있고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 sin 2x라고 고칠 수가 있는데 언제 위에 거 쓰고 언제 아래 것을 쓰느냐. 절대값 안쪽에 플러스일 때 위에 거 쓰고 절대값 안쪽에 마이너스일 때 아래쪽 걸 쓰겠죠. 자, 그래서 sin x가 0 이상일 때 위쪽에 있는 것을 쓰는 거고 그리고 sin x가 0보다 더 작을 때 그때 요 아래쪽에 있는 요식을 사용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럼 2분의 1 sin 2x거든? 그래서 그거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느 범위에서 하느냐? sin x가 0 이상일 때. 그러면 봐봐.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sin x가 언제 플러스니? 그렇죠. 0에서 파이까지 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sin x 그래프는 파이하고 2파이에서 마이너스인 거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되니까 2파이에서 3파이 사이에서 sin x가 플러스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이거야.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그냥 sin x에 비해서 절반이 되겠죠. sin 2x가 있으니까 주기가 파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 해서 그냥 이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돼. 그 다음에 파이에서 2파이까지에서는 이 그래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사인 그래프가 위아래가 뒤바뀌어 있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2파에서 3파이까지는 또 사인 x가 플러스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그럼 그래프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 계속 반복이 되겠지, 그지? 주기성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고. 이게 무엇의 그래프? f'x의 그래프인데 우리는 뭘 찾는 것이다? 바로 f'x의 극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극값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극값이에요. 여기가 바로 A1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A2 어디 있어? 여기 극소 있잖아. 여기 A2야. 자, 그럼 이제 A3가 어디 있어? A3 여기 있나요? 아, 이거 아닙니다. A3는 뭐냐면 이거야. 자, 여기 봐봐. 요 뾰족점인데 뾰족점 이거 극값이 아니야. 극값이 알았죠? 미분 가능하고 불가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극값의 정의를 하려고 제발. 네가 지금까지 문제 풀 때 흔히 봐왔던 극값을 생각하지 말고 교과서에 써져 있는 정의를 보라고요. 제발.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보이는 것만 하면 어디까지는 니들 문제 풀 때 그냥 대체로 맞을 뿐이지 좀 어려우면 못 맞는다고. 자, 그래서 요거 뾰족점 이거 극대야. 그래서 여기가 A3야. 그럼 여긴 뭐야? 여기는 A4가 되는 거야. 여기 A5. A6는 뭐야? 요 2파이. 요 2파이라고 써져 있는 여기가 바로 A6가 되는 거지. 야, 이게 이렇게 쉬울 수 있나? 야,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A6 빼기 A2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A2는 뭔데? 자, 0에서 파이까지 구간을 4칸으로 쪼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칸이야. 그렇다면 A2는 뭐야? 4분의 파이 곱하기 3이 되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파이분의 100 A6 빼기 A2 이거를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파이분의 100에다가 A6가 2파이였던 거고 A2가 4분의 3파이야.
자, 그래서 요 파이 다 지워져서 없어질 것이고, 요거 하면 200이고, 요거 하면은 25 곱하기 3 75. 자, 그래서 125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두 줄 컷도 아니고 한 줄 컷이네. 한 줄을 풀어버렸네. 어쩜 좋아? 물론 지금 이 문제의 계산은 요 정도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개념은 이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막 변곡점 찾으려면은 막 이계도 함수를 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또 미분할 거 아니야, 귀찮게. 그래,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요 뾰족점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계도 함수가 0이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또 하나 빠뜨리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계도 함수가 0 안 나오는 지점에서 원래 함수가 변곡점을 갖는 것이 활용이 된 문제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내가 좀 개념이 어설프다. 내가 확실히 교과서에 있는 말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를 못하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선생님이 수학의 단권화라는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 공부 어설프게 한 친구들은 반드시 수학의 단권화 정독하길 바랍니다.